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43회차 J리그 8경기, K리그 6경기입니다. 지난 42회차도 독식이 나오며 최근 여러 번의 독식과 대박, 2월이 반복되고 있고요. 행운이 따르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로 이변을 잡아야 대박이 보입니다. 이번 회차부터 14경기 전 경기 분석을 올리고 뭉딴 멤버 회원분들께는 기존의 혜택을 다시 나눠봤습니다. 멤버십을 화이트와 골드로 이원화하려고 했는데 블루 회원들이 여전히 남아 계셔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갬블러 분들에게 졌어요.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8위 FC 도쿄와 14위 니가타의 매치입니다. 도쿄는 직전 리그 가시와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주중 1왕배 제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어요. 니가타는 직전 리그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3으로 패했고 주중 1왕배에서도 나가사키전에서 6대1로 대패하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도쿄가 우세하고 배당은 2.35 대 2.91로 역배당입니다. 도쿄는 직전 리그 가시화전을 보면 공격수 디에고의 선취골로 앞서가다 역전을 당하고 다시 따라갔지만 93분 극장 결승골을 내주며 패했는데 점유율에서도 64%로 앞서갔지만 수비에서 라인이 뚫리는 모습이고 골키퍼의 빌드업 패스가 상대 공격수에 끊기며 역전골을 먹으며 실수가 골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니가타는 여전히 수비 불안과 골키퍼의 불안이 있는데 선취골도 골키퍼의 어이없는 알까기로 먹으며 난타전이 시작되었고요. 양팀 다 홈에서 리그 아래팀에게 패하는 모습이었는데 니가타는 1왕배에서도 6대1로 대패하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쿄의 4-2-1-3 포메의 양측면 윙포드의 돌파가 좋아 크로스에 의한 마무리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니가타의 공중볼 싸움에서도 약한 모습을 직전 사간도스전에도 보이고 있어 원정이 쉽지 않겠습니다. FC 도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2번 경기 K리그 3위 울산과 6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울산은 직전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승 후 1무 2패로 상승세가 꺾였고 서울은 직전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울산이 우세하고 배당은 2.05 대 3.32로 정배당입니다. 팀 분위기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치인데요. 상성에서 20경기 승리가 없는 FC 서울이 그 징크스를 깰 수 있는 회차로도 보이고 이번 시즌 서울이 전북전 징크스를 깨는 등 서울로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국대 감독으로 가며 울산 팬과 국내 모든 축구 팬들에게 원성을 들으며 떠난 울산의 홍명보 감독인데요. 직전 광주와의 경기를 봐도 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졌던 경기입니다. 링가드의 첫 필드골로 역전승한 서울은 팀 분위기와 사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이고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더운 날씨에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해 에이스 일류첸코를 대체할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강성진은 좀 부족해 보이고 첫 경기 좋은 활약을 했던 이적생 호날두가 어깨 부상으로 지난 경기 라인업에는 들었으나 출전을 안 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 출전한다면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정 경기로 쉽지는 않겠지만 울산이 얼만큼 최근 분위기를 추스리느냐의 결과가 달라질 매치입니다. 울산의 부합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2위 대전 하나와 4위 강원FC의 매치입니다. 대전은 직전 FC 서울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하고 강원은 직전 포항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87대 2.41로 역배당이고요. 대전의 감독 교체 버프 효과는 한 경기로 끝난 듯 보이기는 하는데요. 선수들의 포지션 변경으로 직전 서울전 음나파의 선취골로 기선을 잡았지만 상승세의 서울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강원은 직전 포항 원정에서 초반 밀어붙이며 기회를 잡았지만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등 마무리가 안되며 수비수 강투지의 백패스 실수로 인한 선취골을 먹었고 후반에도 수비가 혼전 중에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며 추가골까지 허용하며 완패했는데 볼 점유율은 60%로 앞섰지만 헛심만 쓴 골이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실점률이 높았던 강원은 수비의 허점이 다시 보이며 불안한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고 공중볼의 위협적인 음나파와 천성훈의 고공플레이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폭염으로 이어질 경기들로 체력적 변수가 중요한 경기인데 대전의 레안드로의 출전 여부가 경기력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야구의 울산 이적으로 원톱에 공백이 생긴 강원 또한 쉽지 않은데요. 루키 양민혁도 풀타임 출전이 처음이고 해외 진출 얘기까지 나오며 어린 나이에 멘탈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한민이 야구의 공백을 얼만큼 막아줄지인데 아직은 야구만큼의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대전 하나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K리그 8위 제주와 1위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직전 전북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했고 포항은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포항이 우세하고 배당은 2.91대 2.34로 역배당이고요. 제주는 리그에서 9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전 전북전에서 전반 2분 만에 골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이 될 걸로 보였지만 후반 결승골을 먹고 패했는데 포항은 강원을 홈에서 2대0으로 누르고 리그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제주는 공격수 서진수가 골보다는 어시스트에 주력하고 있는데 헤이스가 골 욕심으로 마무리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유리 조나탄이 빠지며 제대로 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오베르단의 중원은 점유율은 내주고 있지만 실리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재희의 부활이 여전히 숙제이고 선취골을 넣고 막아내는 포항의 수비력은 0.95로 0점대 방어율로 리그 1위를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아크서클에 볼을 띄워놓고 공격수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그걸 마무리할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게 제주의 아쉬움입니다. 홈 2연승으로 그나마 홈에서 최근 성적이 좋은 제주로서는 10경기 만에 무승부를 할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12 도쿄 베르디와 1위 마치다의 매치입니다. 베르디는 직전 리그 셀에서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고 1왕배 32강 쇼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고요. 마치다는 직전 리그 나고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 최근 3승 2무로 상승세로 주중 경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마치다가 앞서 있고 배당은 4.02대 1.91로 역배당입니다. 베르디는 직전 전반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서 PK로 선취골을 넣고 내려앉았지만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퇴장 이전까지 우세했던 경기에서 전세가 바뀌었고 선취골 후에는 내려앉으며 점유율을 더 내주었습니다. 마치다는 잠시 주춤하던 상승세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의 오세훈이 한동안 결장했지만 직전 교체 출전하며 다시 당금질을 시작했고요. 홈에서 10경기 패가 없는 베르디인데 승리는 4경기로 최근에 승수가 늘고는 있는데 마치다도 최근 원정 5경기 3승 2무이고 원정 8경기에서도 5승 2무 1패로 원정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 경기이지만 마치다의 상승세와 일왕배 조기 탈락으로 주중 휴식을 취한 마치다로서는 일왕배 조기 탈락이 이번 매치에 오히려 체력전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도쿄베르디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12위 나고야와 11위 가시와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리그 마치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4연패를 하며 최근 1무 4패로 매우 부진하고 주중 경기는 없었습니다. 가시와는 직전 FC 도쿄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4연패 후 1무 2승으로 연승 중이고 주중 1왕배 컵 경기에서는 스쿠바 대학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나고야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73 대 2.58로 가시와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나고야의 한번 꺾인 흐름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패에서도 한 점차 패배가 3경기로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 공격력이 떨어지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가시와는 2연승을 했는데 수비에서는 불안함이 있어 실점이 많으며 4연패도 했었습니다. 가시와는 4-4-2 폼에서 좌측 미들 마테우스가 안으로 들어오며 좌우로 빠지는 공격수나 풀백의 오버래핑에서 좌우로 키패스를 뿌려주며 팀을 조율하고 있는데 주중 경기 없었던 나고야이고 주중 대학팀과 1왕배 32강에서 무승부를 한 가시와로서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나 주중 경기의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고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18위 교토 상가와 9위 우라와의 매치입니다. 교토는 직전 리그 후쿠오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고 2연승 중이고요.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1왕배 컵 경기에서는 시미즈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직전 리그 쇼난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주중 경기는 없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우라와가 앞서 있고 배당은 3.75 대 1.92로 역배당입니다. 교토는 직전 리그 6위의 후쿠오카 원정에서 98분 극장골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는데 경기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역삼각형 4-3-3 포맷을 쓰고 있는데 좌우 측면 돌파 등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보였고요. 93분 극장 동점골을 먹었지만 내려앉지 않고 밀어붙이며 종료와 함께 결승골을 넣는 모습에서 리그 상위팀의 모습이 보이며 주중 컵대회에서도 시미즈를 완파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직전 쇼난 경기를 보면 4-2-3-1 포메의 포백이 상대 짧은 패스 후 침투에 뚫리며 기회를 내주며 실점했는데 공격에서는 아크서클보다는 중거리 슛과 짧은 패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막히며 아쉬운 역전패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토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면 우라와는 한풀 꺾인 흐름인데 상성에 비해 이번 시즌 리그 성적으로 배당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반등 중인 교토는 홈에서도 5연패 후 3경기 1승 2무로 반등을 하고 있고 만만히 볼 수 없을 우라와입니다. 교토 상가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J리그 7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6위 후쿠오카의 매치입니다. 산프레체는 직전 리그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주중 1왕배 컵 경기에서는 이와키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교토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기며 최근 4승 1무에서 상승세가 꺾였고 주중 1왕배 컵 경기 에히메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산프레체가 우세하고 배당은 1.52 대 6.46으로 정배당입니다. 3-4-2-1의 산프레체는 수비 시 아크서클 안에 7명의 선수를 두는데 오히려 많은 선수들이 있어 상대 선수 커버가 늦어지는 모습이었고 직전 고베전에서도 실점 후 밀어붙였다가 상대 역습에 백업이 늦어지며
추가골까지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쿠오카의 3백은 중원을 지배했지만 9개의 슈팅 중 3개의 유효 슈팅으로 그닥 큰 기회도 없었는데 1선과 3선의 간격이 넓어 번번이 교토의 역습에 측면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4-2-1 같은 포맷을 쓰고 있는데요. 평균 실점은 1.10 대 0.90으로 후쿠오카가 조금 앞서지만 득점에서는 1.76 대 1.00으로 산프레체가 앞서 있습니다. 주중 컵대회에서 2대0으로 패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후쿠오카이고 산프레체는 주중 경기에서 대승을 올리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성 또한 산프레체가 우세한 걸 고려해서 산프레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9번 경기 J리그 15위 가와사키와 5위 세레소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리그 이와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패 후 4경기 무승부를 했고 주중 1왕배 컵 경기 오이타와의 홈 경기에서는 3대1로 패했습니다. 세레소는 직전 리그 베르디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이므로 흐름이 괜찮고요. 주중 경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세레소가 우세하고 배당은 2.10 대 3.29로 정배당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이와타에게 다 이긴 경기를 골키퍼 한국의 정성용이 미끄러지며 킥미스를 했고요. 그러면서 극장 동점골을 내주며 비기며 5경기 무승을 끊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레소는 직전 베르디 원정에서 베르디의 퇴장이 없었다면 경기력으로만 봐서는 패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세레소에는 시즌 16골의 페레이라가 있어 득점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가와사키에는 팀 내 득점 1위가 5골로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게 이번 시즌 부진의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고요. 실점 시에도 포백이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도 종종 나오며 불안한 뒷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가와사키와 원정에서 한때 3연패를 하며 부진하던 세레소가 이후 4경기 1승 3무로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 팽팽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상승에서 우위를 보이는 세레소가 원정이지만 승리에 더 가깝다는 생각인데 홈 성적을 고려했습니다. 가와사키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19위 쇼난과 16위 이와타의 매치입니다. 쇼난은 직전 리그 우라와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5경기 무승에서 벗어났고 주중 1왕배컵 경기 도쿄베르디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타는 직전 리그 가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했고 주중 경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13 대 3.23으로 정배당입니다. 쇼나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골키퍼 송봉근의 대여섯 차례의 슈퍼세이브가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와타는 직전 극장 동점골로 기사회 회생했는데요.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페이소토의 키패스가 주요해 보였습니다. 쇼난의 상승 곡선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기회를 넘겼는데 매번 골키퍼의 선방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직전 쇼난의 경기력이 계속된다면 리그 순위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와타 역시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않아 동기부여는 비슷하고 홈 3연패 중인 쇼난과 원정 1무 4패의 이와타이기에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로 보입니다. 쇼난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7위 광주FC와 9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광주는 직전 울산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인천은 직전 대구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3연패 후 2무승부로 8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인천이 앞서 있고 최근 맞대결 2연승인 인천인데 배당은 1.93 대 3.79로 광주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광주의 경고와 퇴장으로 아무래도 얇은 스쿼드에서도 최강 울산을 맞아 직전 골키퍼 김경민이 대 6차례의 슈퍼세이브로 팀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의 부진한 흐름은 조성환 감독의 퇴진 후에도 흐름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의외로 제르소의 공백이 매우 크고 선수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번 매치로 스플릿 A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가 되겠는데 광주에게는 동기부여가 있겠습니다. 인천의 떨어진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명주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 보이고 장기간 승리가 없어 앞뒤가 꽉 막혀 보이는 인천으로서는 닭공의 광주 원정이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 5위 수원FC와 10위 대구FC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김천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구는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로 2경기 무승부 중이고 최근 1승 2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24 대 3.01로 정배당입니다. 수원의 직전 경기를 보면 지동원의 폼이 올라와 보이는데 자신 있는 슈팅과 빠른 몸놀림으로 상대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가며 골도 기록하고 이승우의 공백을 잘 채웠는데요. 팀 내 도움 8개로 1위인 안데르손이 오랜만에 후반 교체 출전하며 결승골까지 어시스트를 하고 이번 매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대구는 에드가가 폼이 좀 올라와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100%는 아닌 걸로 보이고 세징야가 파이널 서드에서 가끔 손발이 맞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승우의 부상 복귀와 이적 문제가 있는 수원인데 손준호가 직전 선발 출전하며 팀에 녹아들고 있어 중원이 더욱 탄탄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대구는 별다른 반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2위 김천 상무와 11위 전북현대의 매치입니다. 김천은 직전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로 주춤하고 전북은 직전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리그 7경기 무승을 끊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전북이 앞서 있는데 배당은 1.95 대 3.62로 김천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김천은 기수 교체 이후 아직 조직력이 이전만은 못한 모습인데요. 결승골을 수비 실책으로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동경을 중원의 중심에 두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직전 수원FC전에서 양팀 자책골 하나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지만 수비 실책 하나로 패했습니다. 전북은 김두영 감독 첫 승을 신고했고 그러나 볼 점유율에서는 제주에 56대 44로 밀리며 아직 이전 전북의 폼을 못 찾고 있는데요. 수비 미드필더였던 박진섭을 포백의 센터백으로 홍정화와 세우며 실점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으로 배당률 차이가 좀 있는데 올라오는 전북과 떨어지고 있는 김천을 결과는 경기가 끝나봐야 할 거란 생각입니다. 전북의 전병관이 살아나고 있고 문선민이 무리한 드리블만 좀 줄인다면 좀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이 원정에서 반등을 계속 이어나갈지가 주목되고요. 양팀 모두 전환기를 맞고 있어 쉽지 않은 예측이 되겠습니다. 김천 상무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J리그 13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2위 가시마의 매치입니다. 요코하마는 직전 리그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4대0으로 패하며 2연승 후 4연패로 부진하고 주중 1항배 컵 경기 미토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가시마는 직전 리그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했고 주중 1항배 컵 경기에서는 루지에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요코하마가 우세하고 배당은 2.50 대 2.61로 정배당입니다. 요코하마는 리그 상위인 간바 원정에서 전반 3분 만에 선취골을 먹고 밀어붙였는데요. 전반에만 골대 2번을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겹치며 완패를 한 경기였습니다.
가시마의 4-2-3-1 폼에서 아크서클에서 짧게 일자로 넣으며 풋백의 라인을 깨며 선취골을 넣었는데, 두 번째 골은 우측 하프라인 인근 근처에서 길게 넣어주는 볼을 발리로 골키퍼 키를 넘기며 추가 득점을 하는 모습이어서 두 골 모두 뛰어난 조직력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양팀 성향상 무승부가 쉽지 않을 경기인데요. 4연패 중인 요코하마는 최근 2승 6패로 승부를 보고 있고, 가시마는 3연승 3무승부인데요. 최근 홈 원정에서 패배 중인 양팀입니다. 주중 컵 경기를 뛴 양팀이라 체력적인 변수는 동일해 보이고, 상성에서 최근 5경기 무승부가 없다는 걸 고려해서 요코하마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